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는 의혹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먼저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에 취득한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의혹입니다. 그때 한국에서 최고위원을 하고 있을 때 원외니까 월수금 회의를 할 때인데 어떻게 그때 그걸 했냐. 근데 사실은 그때 그걸 같이 했어요, 제가. 월수금에 아침 회의를 하고 7시 회의를 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일주일에 한 2번씩 왔다 갔다. 어떤 날은 월요일 날 하고 가고 어떤 날은 월수하고. 그래서 그 학위를 땄다고요? 그래서 수업을 다 했어요. 다 하고 시험 다 보고. 국민 상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해명입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최고위원을 역임했던 2010년 초에 최고위원회 개최 일시가 모두 오전 9시 아니면 9시 30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침 7시에 회의를 했다는 얘기 자체가 허무맹랑한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기억의 오류라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2010년 당시 출입국 기록을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김민석 후보자가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해명 자체를 거짓말로 간주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 칭화대는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죠. 그래서 석사 과정도 중국 본교에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필수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월수금 아침에 7시에 회의를 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수업 다녔다고 했는데 다음이요. 국민의힘이 파악해보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9시 아니면 9시 반에 열렸다. 7시에 열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논란인데 지금 저희 속보가 나가고 있어요. 김민석 후보자가 이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월수금 최고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빠졌다는 것이고 비행기 출퇴근으로 학업 투혼을 불태웠다. 그리고 중국 출입국 기록과 비행기 기록을 곧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황제 유학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7시에 회의를 하면은 한 8시에 마치시겠죠? 그러면은 7시에 마쳤는데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려면은 아침에 적어도 1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아무리 프리패스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전에 인천공항에 오라고 합니다. 말씀 그대로 8시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10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7시 회의해가지고 10시 비행기도 아니고 8시나 9시 비행기가 탔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믿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주일에 1, 2회씩 1회로 친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1년이 50주입니다. 그럼 50번 왕복이 되는 것이고 2회로 하면은 1년 동안 100번 북경을 인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여권이 몇 장이죠? 아마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본인이 진짜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여권 한 대여섯 번 되는 거 도장 다 찍혔는 거 그냥 가지고 와서 들고 흔들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 하시죠? 나아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북경하고 인천하고 보니까 왕복 비행기 제일 싼 게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때 그랬을까? 오히려 적어도 어떻게 보면 왕복으로 한다고 하면은 한 4, 50만 원으로 친다고 하면은 어떻죠? 50주에 50만 원 하면은 2,500만 원. 이 2번 왔다고 하면은 거의 5천만 원의 왕복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잠깐만요. 김민석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 에어차이나 오전 비행기는 대폭 할인 가격으로 운영됐다. 그리고 숙소도 하루 3만 원짜리 싼 숙소를 장기 예약했다. 이렇게 또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 지금 국민들한테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펼쳐지면 되는 겁니다. 올해 것도 없어요. 무슨 확인할 것도 없고 본인의 여권을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본인의 여권 들고 와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보여주면 되는데 왜 그거 안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요. 저는 사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시카고에서 있는 로스쿨에 지금 석사 과정을 했는데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1년 내내 정말 진짜 고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를 했어도 겨우겨우 학위를 취득했는데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이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을 했고 나아가 최고위원을 넘어서
부산시장 출마까지 하면서 부산 남구인가로 이사를 해서 거기에서 몇 달 동안 선거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직접 출퇴근을 해서 석사학위를 그 무렵에 땄다? 정말 국민들을 정말 뭘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증거를 대주십시오. 예. 중국에 단기간으로 여행 가는 것을 말고는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고, 그럼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여권에 다 기록이 있겠네요. 그 출입국 기록을 좀 볼 필요도 없이 여권만 보여주면 될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정확하게 출입국 내역 제출하라 라면서 법무부를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출입국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정보 제공 주체,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서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역대 총리 후보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해명마다 더 큰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다른 나라는 필요 없고 중국에 출입한 기록만이라도 제출 동의를 하면 될 문제입니다. 법무부는 김민석 후보자의 출입국 기록을 지금 즉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최 부원장님. 중국 출입국 기록 공개하면 이 문제는 좀 말끔하게 해소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간 의처증 환자 같은 분들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앞에서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 개최 이시를 본인들이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과연 저는 확인했는지부터가 의문인데 이게 실은 이제 오해의 발단은 이 민주당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주당과 다른 민주당이라는 게 실은 오해의 발단이에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은 옛날에 열린우리당이었다가 당명이 엄청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민석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2004년도에 국회의원 임기가 다 끝나고 2004년 이후부터는 2020년 사이까지는 국회의원을 한 적이 없어요. 2020년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다시 이제 재선이 된 경우인데요. 그래서 한 거의 20년 가까이를 야인으로 살았던 거죠. 예. 그래서 저기 민주당, 앞에서 말했던 최고위원회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없는 민주당이었던 거죠. 옛날에 뭐 꼬마 민주당이라고 불리기도 뭐할 정도로,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통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인데 그때 오히려 통합민주당 당명은 김민석 그 당시 이제 대표 쪽이 가지고 있었을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실은 이 당시 민주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우리 최 변호사님도 오해하신 것처럼 당시는 국회의원도 아예 아니었고, 저 2009년, 2010년에는 그냥 야인으로 사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거나 한두 석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그냥 존재감이 정책으로 거의 없는 그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저 거짓말을 해서 얻는 정치적 실익이 0%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김어준 TV에 나가서 굳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비난을 받을 만한 거짓말을 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건데 그냥 뭐든지 물어뜯기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덥석 물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가 조금 있으면 열릴 텐데 김민석 지금 이제 후보자가 제가 보기에는 출입국 기록이 됐건 아니면 여권 기록이 됐건 아마 다 제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거를 앞에서 우리 최 변호사님 말했지만 미국 가는 건 13시간, 15시간 걸리는 거고 중국을 가는 거는 제주도 가는 시간이랑 거의 비슷한 시간이거든요. 예. 민주당에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 중에 제주도를 지역구로 분들은 한 달에도 몇백 번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그런 것처럼 김민석 후보자가 중국을 왔다 갔다 한 거는 저런 거짓말을 해서 얻을 정치적 실익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저거를 굳이 본인이 먼저 말하신 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봐야 되는 거지, 민주당이 국민을 좀 너무 과하게 지금 물어뜯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팩트만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2010년에 칭화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잖아요. 네. 그 석사학위를 그때 받으려면 이제 한 2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8년부터 학교를 다녔다는 건데, 그때 김민석 후보자의 소속이 꼬마 민주당입니까? 그렇죠. 그때 민주당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 우리 당명이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통합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예전에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어쩌고저쩌고 당명이 아주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민주당이 오래 있던 사람도 그 당명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인데, 분명한 거는 그때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주당이 아니라
당명은 뭔가 민주당자를 쓰고 있지만 그 다른 당의 민주당이었던 거죠. 그거는 명백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해가 발생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 개최 일시를 확인한 알겠습니다. 거는 다른 예, 민주당 또 민주당 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최인호 의원님. 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되고 난 뒤에 좀 후보자의 좀 흔들기가 시작됐어도 당내 안에서. 그래서 분당이 되는데요. 예. 결국 2004년도 집권하고 첫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으로 과거에 민주당이 주류가 가서 이제 다수당이 되고 또 노무현 후보를 좀 이렇게 반대했던 그 그룹들은 이제 분당이 되면서 이름을 그 뒤에 민주당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정당 등록을 먼저 해놓으니까 열린우리당으로 했다가 나중에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2008년, 2009년, 10년도 이렇게 넘어갈 때는 그 민주당 이름을 못 써서 뭐 새정치민주연합이라든지 하여튼 민주당을 못 쓰는 민주자만 들어가고 연합을 쓴다든지 당명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과거에 지금 청와대 유학 당시에 민주당 최고위원 개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당의 법통을 이어받는 민주당이 아니고 국회의원도 거의 아마 한 명도 없는 아주 그냥 정당 등록만 돼 있는 상태의 민주당 그때의 최고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